이번엔 민주당 소식인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이 내홍에 빠졌었죠. 윤 위원장이 오늘 정면 돌파를 택했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퇴하지 않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입의 비대위원의 반성문 발언을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죠. 박준우 마커가 주우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지금의 자중질환, 질의멸렬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압니다. 국민 통합과 국민 대도약의 시간이 돼야 하는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으로 어지럽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정비가 돼서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2달여 전 국내임 선거대책위원회가 내용의 늪에 빠졌을 때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당시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대선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죠. 윤 위원장 본인의 거취를 두고 당이 자중질환에 빠진 모양새인데요. 그 패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절차적 검열도 매우 크고요. 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노웅래 의원님께서도 진영과 백현화 합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두고 당내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죠. 윤 위원장 역시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 그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윤 위원장도 이런 비판 여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초재선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을 하고 분위기 수습에 나섰죠. 이 자리에선 사퇴론과 옹호론이 팽팽히 맞섰다고 합니다. 사퇴론자들은 25일에 뽑히는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을 이끌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반면 옹호론자들은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지 말자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대안이 없는 만큼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고사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누가 맞냐? 네. 방법이 없지 않냐? 그리고 또 당무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선거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 당신밖에 없지 않냐 해가지고 자기가 맡았다고. 억지로 맡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뭐 독배를 마신 걸로 자기는 그렇게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시는데 억울하다. 그러면 외부에서 누구를 모셔와야 되는데 네. 외부에서 모셔오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지금 있나요? 없거든요. 윤 위원장 간담회에서 비대위 구성 과정상 미흡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급히 비대위를 구성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는 해명인데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는군요. 결국 윤 위원장 진짜 쿨하게 하루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웃고 더블로 가. 정면 돌파를 한 건데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서 국민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비대위가 당 혁신을 힘있게 추진하고 나아가서 정치개혁, 또 대장동 특검, 민생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한 발언이죠. 쇄신 각오를 드러내면서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하는 장면인데요. 이어 오후에는 비대위를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백다의 클라스와는 클라스가 다른 다정의 최고 인기 코너죠. 정치인들의 진짜 속마음을 노래로 들어보는 장마커의 온 더 레코드 시간입니다. 윤 위원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마당에 자신 외에 딱히 당장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는 듯한데요. 문자 그대로 쿨한 결단도 바로 이런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윤 위원장 말고도 갈등의 중심에 놓인 인물은 또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초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인사 실패, 내로남불, 불공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잃은 것을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그 가장 큰 계기가 조국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최입의 비대위원입니다. 최 비대위원의 이 한마디에 민주당은 다시 조국의 늪에 빠졌습니다. 당 내외에서 기승전 조국 탓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 건데요. 여기에 최 비대위원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퇴임사인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합니다. 저 잘했어요만 쓸 게 아니라 편가르기와 정책 실패 등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국민이 제대로 평가를 해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문을 남겨야 한다는 말에 당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5명이 집단 반발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 비대위원의 공식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 비대위원 그래도 쉬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좀 집단적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저도 좀 섭섭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성과 사과에는 저는 특별한 금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선 패배는 당도 책임이 있고 또 정부도 책임이 있고 거기에는 대통령이나 또 후보나 모두가 책임을 조금씩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쉽게 말하면 민주당 내 진골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출신으로 지난해 말 민주당이 입당했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최 비대위원을 경제 전문가로 치켜세우면서 천군 만마에 빗댔는데요.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큰 역할 기대합니다. 우리 두 분 정말 천군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금은 천군 만마가 아니라 천근 만근이라도 된 모양입니다. 진골 의원들 사이에선 성역에 가까운 문 대통령을 건드렸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마흔이죠. 그런 발언들이 당내에 갈등을 유발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심지어는 내부 총질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민주당에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당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놀린다는 비난입니다. 최 비대위원에게 다른 뿡뿡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나타났습니다. 사과를 해라. 그랬더니 저녁에 또 그 반성에 금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좀 배경을 모르겠어요. 저희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희를 갖고 있다면 매우 불온하고 불손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좀 무지한 것 같아요. 물론 비난만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입의 의원하고 의견이 다르면 다른 의견을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 혹은 아예 입을 떼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논쟁이 진행된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면박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응원 덕분일까요? 최 비대위원은 오늘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과 최저임금,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거듭 비판한 겁니다. 오늘은 민주당과 정부의 민생 정책에서 시장을 존중하지 않았고 시장을 이기려 했다가 실패한 민생 정책들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같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정말 유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정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주민은 당 내홍의 중심에 선 두 인물에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둘 모두 정면 승부를 택했죠.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갈등이 봉합이 될지 아니면 더 커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당 내홍 중심에 선 윤호중 최입의 비난 여론의 정면 돌파 승부수.